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3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민주당의 10월 선거법 리스크라는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최근에 각급 법원에 권고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바로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을 법대로 끝내달라. 법대로 6개월 내에 끝내달라는 권고문을 법원에 보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있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조문은요, 법 이름이 있고, 금의 1조, 목적, 이렇게 돼 있고요. 270조에 가면 강행규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 강행규정이 들어갔느냐면, 선거법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선거법 재판 시작하고 나서 임기가 끝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낙선을 했다. 그래도 국회의원 임기 4년 다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재판에 의미가 없는 거죠. 선거법 재판에. 그런 것들을 그런데 만들어 놨는데 안 지키니까 판사들이 그걸 자꾸 훈시규정은 왜 훈시한다고 그러죠? 훈시한다고 그러면 꼭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판단으로 훈시규정이라고 해서 판사들이 법을 안 지키니까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거기에 강행규정, 이거는 꼭 지켜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선거법 강행규정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명수 대법원에서야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하여튼 재판 지연이 많았고요. 그 대표적인 게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대한 재판 아닙니까? 3년 훨씬 넘게 끌고 거기에 연루된 황운하 지금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임기 다 마치고 지금 이제 재선까지 했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임기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재선거에 나왔다가 낙선했죠, 물론. 자,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가 각급 법원에 선거재판부를 향해서 선거재판을 이렇게 빠르게 해라, 이런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권고를 했다. 이게 왜 권고를 하느냐면, 재판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시사항 이렇게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는 요청하는 형식을 띄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대법원장의 관심사항이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법원행정처라는 게 사법부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데니까 여러 가지의 각종 수단들이 있을 겁니다. 이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검찰처럼 이 인사권을 휘두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판사에 대한 인사도 법원행정처가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의 권고라는 것은 무시하기는 어렵다.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행규정을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시를 들었는데 이런 겁니다. 선거사범 전담재판부에는 신규 사건을 배당하지 마라, 이런 방법이 있다. 첫 번째. 그러면 기존 선거재판을 빨리 끝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데도 그냥 지연시키고 제대로 안 한다, 그럼 어찌 하겠습니까? 그건 결국 나중에 어떤 형식으로든 인사고과나 이런 데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구속사건, 이런 거는 선거사범 재판부에 배당하지 마라, 이것도 또 권고를 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법원 내의 사무분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어디에 배당한다 이런 거죠. 그걸 조정해서 단독재판부 3개를 일시적으로 합쳐서 선거전담 합의재판부를 만드는 방안도 있다. 3가지 방안을 권고를 한 겁니다.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자,
결과적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공직선거법에 있는 대로 끝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당선 무효형 여부가 걸린 선거법 사건은 접수한 뒤에 2개월이 지나면 사건 카드를 작성해서 이걸 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해라. 이 얘기 무슨 얘기? 그런 게 어디에 있냐면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예규들을 안 지켰죠. 지켜라! 접수한 후 2개월이 지나면 카드를 만들어서 보고해라. 그러면 아무래도 압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런 압박을 느끼도록 하는 조치다. 우선 이게 외형적으로 보면, 자, 오늘 30일입니다. 내일 10월 1일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열흘 뒤에는 올해 4월 총선의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그것 지나면 선거사범 이제 공소제기 못합니다. 기소를 못한다는 거죠. 그걸 앞두고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각급 법원에, 자, 앞으로 10월 10일이면 공소시효가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끝나는데 접수하면 바로 이리저리 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 10일이면 그때쯤부터 2개월 지나면 12월 10일쯤 되죠. 그때쯤이면 각 선거사범에 관한 사건 카드를 작성해서 법원장이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거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건 6개월 내에 끝내라, 그거는 1심 얘기입니다. 지금은 물론 일반론이죠. 일반론. 그런데 공직선거법 270조에 보면 이 선거사범 신속재판이 1심만 있는 건 아닙니다.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월 15일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사범,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무려 2년 2개월 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26개월 만에 나오는 거죠. 6개월을 뛰어넘어도 한참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조희대 사법부의 선거사범 신속한 재판이라는 것이 이걸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외형상. 그러나 영향을 안 받을까요? 영향을 받죠, 당연히. 저는 일종의 양수겸장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0월 10일에 끝나니까 이를 계기로 해서, 자, 선거사범은 앞으로 이렇게 신속한 재판을 해라. 거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2심은 예외냐? 아닙니다. 2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2심은 이제 우리가 법원행정처의 공고문대로라면 11월 15일에 1심이 끝나죠? 그러면 이제 2심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뭐 검찰도 그럴 거고요. 아니면 이재명 피고인 측도 그렇겠죠? 그러면 2심은 3개월로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11월 15일이면 12, 1, 2, 2월 15일까지 끝내야 됩니다. 뭐 중간에 상고심 결정하고 하는 게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그러면 2월 말 정도까지 끝내야 되는 겁니다. 2심이 1심이 아니고요. 2심은 고등법원에서 하죠. 자, 이렇게 권고를 하다 보면 내년 2월 말이면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엄청나게 빠른 거죠. 1심에 비해서. 1심은 26개월 만에 나왔는데 2심은 3개월 만에 나올 수 있다. 지금 그 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다른 자질구레한 사건들은 뭐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뭐 끌 수도 있는데 가장 주목받는 건 역시 이재명의 2심이다. 그럼 2심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바로 조희대 사법부의 대법원입니다. 그거밖에 안 남습니다. 그것도 3개월 내에 끝낼 수 있을까? 이래서 제가 보건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법원장 책임 아래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지켜라 하는 거는 10월 10일 공소시효 문제도 영향을 받지만 이재명 피고인의 2심, 3심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당장 이재명 이번에 이제 11월 15일에 뭐 벌금형이 나올지, 지금 징역 2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벌금형으로 감형이 될지, 벌금형으로 나올 때 100만 원 이상이 나올지 이하가 나올지, 뭐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데, 저는 뭐 1심에서 뭐 징역 6개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법정 구속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백현동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짓말이거든요. 그건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성남시에 내려보낸 공문이 있으니까, 귀시에서 적의 처리 바람. 이것처럼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가 없습니다. 왜 허위사실 유포를 했을까요? 본인의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건 뭐 삼척동자도 다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처럼 명백한 거짓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처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 범죄 혐의는 형해화됩니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사실상. 아니, 이재명도 처벌 못했는데, 아니 뭐 내가 뭐 거짓말 좀 했기로서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심각한 그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그 얘기는 선거법에서도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 벌금이 나오더라도 뭐 그냥 뭐 100만 원, 200만 원 수준이 아니고 적어도 3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법조계의 사실은 다수견입니다. 봐주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군다나 조희대 사법부가 빨리 해라. 1심은 6개월 내에 해라. 거기에 아직 말은 안 했지만 2심은 3개월 내에 하고 3심도 3개월 내에 해라. 이런데 만약에 3심까지 갔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이 결정을 미룰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조희대 사법부의 이런 어떤 선거법 속도전에 이재명 피고인 측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자, 우선 뭐 1심이 11월 15일이니까 그때까지는 뭐 기다리지 않을 방법이 없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633,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걸 각급 법원에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15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면 2심은 곧바로, 3심도 곧바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얼마나 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른 법률하고 다릅니다. 재판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대로 해달라. 누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조희대 사법부의 이 선거법 재판 빨리 끝내달라. 이게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민주당의 초조함도 훨씬 더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